양키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는 현재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8대3 패배로 단순히 점수차만 보면 완패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경기 후반까지는 충분히 승부를 가져올 수 있었고, 오히려 토론토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았어야 할 경기를 놓쳤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았나 싶고요. 이날 토론토는 이른바 비라인업에 가까운 타순으로 양키스전에 나섰는데요. 최근 부상자가 잇따르면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토론토는 출전 가능한 선수들로 겨우 라인업을 꾸려야 했습니다. 게레로가 경기 막판에 대타로 나설 수 있기는 했지만 사실 벤치에는 마일스트로와 포수 발렌수엘라 2명밖에 없었고요. 토론토는 2차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 초반 여러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올 시즌 내내 이어진 불펜 과부하 문제가 다시 드러나면서 패배로 이어진 건데요. 선발 패트릭 코비는 3과 3분의 2이닝만 소화했고, 이후 불펜이 또 긴 이닝을 책임져야 했고요. 토론토 불펜은 시즌 내내 팀을 지탱해온 핵심 전력이지만 선발진의 연쇄 부상으로 인해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요. 양키스가 시리즈 마지막 두 경기 모두 9회 홈런으로 승부를 결정했다는 점은 토론토 입장에서 더욱 뼈아픈 부분으로, 불펜 피로도와 경기 후반 집중력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 시리즈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레로 주니어가 허리 불펜 증상으로 이틀 연속 결장했는데요. 다행히 구단은 심각한 부상으로 보지는 않고 단지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출전을 미뤘던 것 같습니다. 존 슈나이더 감독도 월요일 오프데이를 지나면 게레로 주니어와 안드레스 히메네스 모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토론토가 게레로의 몸 상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팀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게레로는 올 시즌 홈런이 단 3개에 불과합니다. 최근 26타수 동안 안타도 3개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타격감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다 타선의 리더격인 조지 스프링어 역시 시즌 OPS는 0.657 수준이고 홈런은 6개, 타점은 16개로 아주 부진하고요. 팀 공격의 중심이 되어야 할 두 선수가 동시에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토는 운 좋게도 아직 완전히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현재 성적은 34승 38패,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는 불과 1.5경기 차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토론토가 아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물론 시즌 전체만 놓고 보면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토론토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구간은 시즌 전체가 아니라 올스타 브레이크까지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토론토에게 남은 경기는 25경기로 이 25경기가 사실상 2026 시즌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일정을 살펴보면 보스턴과 컵스 원정 6경기, 휴스턴, 텍사스, 매츠와의 홈 10경기, 그리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원정 9경기가 남아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상대 팀들의 현재 승률입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승률 5할 이상 팀은 컵스, 시애틀, 샌디에고 3팀뿐으로 보스턴은 4할 초반대, 휴스턴은 4할 오픈대, 텍사스도 5할에 못 미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츠와 샌프란시스코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메이저리그에서 쉬운 상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정표만 놓고 보면 토론토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토론토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15인데요. 남은 25경기에서 15승 10패, 이 성적이 토론토가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반드시 노려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5승 10패를 기록한다면 현재 34승 38패에서 49승 48패가 되면서 비록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충분히 반등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시점에는 전력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알레한드로 커크는 이미 복귀전에서 3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시앤 비버 역시 1, 2주 안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디슨 바저도 그 뒤를 이어 돌아올 것이고, 게레로 주니어 역시 현재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할 것이고요. 즉 토론토는 전반기 마지막 25경기를 통해 단순히 승수만 쌓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전력을 회복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현재 토론토의 성적 부진은 실력 부족보다는
부상과 전력 공백의 영향이 훨씬 컸기 때문으로 선발진은 시즌 내내 정상적으로 돌아간 적이 거의 없었고, 커크가 빠졌고 네이선 루쿠스가 빠졌고 아디슨마저도 부상으로 이탈한 데다 게레로 주니어와 스프링어의 부진까지 겹쳤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토론토는 하늘이 도운 것인지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력이 정상화될 경우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반면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15승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15승 이하에 머문다면 승률 5할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엔 구단도 현실적인 판단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아직 시즌 포기를 논할 시점은 아닙니다.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는 여전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남은 25경기는 단순한 25경기가 아니고 이 팀이 후반기에도 가을 야구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양키스전 패배는 분명 아쉬웠습니다. 불펜의 피로가 드러났고 경기 후반 마무리 능력에도 문제를 보였고요. 그러나 동시에 오카모토 카즈마를 포함해 몇몇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 시즌 운영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커크는 돌아왔고 비버와 아디슨 바저도 복귀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게레로 주니어까지 살아난다면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토론토의 전반기 마지막까지는 분명합니다. 부상자 복귀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고 불펜진의 부담을 줄이며 게레로 주니어와 스프링어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5경기 동안 15승 10패라는 숫자로 나타난다면 현재 34승 38패의 블루제이스는 후반기에도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토론토는 시즌의 방향 자체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블루제이스의 시선은 양키스전 패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중요한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남은 25경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25경기가 토론토의 2026 시즌을 살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90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토론토가 앞으로 필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 선발진의 건강한 복귀, 불펜의 부담 완화, 그리고 게레로 주니어의 장타력 회복,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지금의 순위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블루제이스는 쓰러진 팀이라기보다는 아직 제대로 전력을 다 보여주지 못한 팀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양키스와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남은 과제는 분명 확인됐고 이제 토론토는 하루 휴식을 가진 뒤 다시 시즌을 이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블루제이스가 진짜 반격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 답은 앞으로 남은 25경기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